오랜만에 다시 강의를 찍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지. 월요일에 한국사 시험을 보기 때문에 중간고사 정리용으로 근대사만 다루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기라고 이름을 적었는데, 선생님이 이 강의를 찍어준 이유는 크게 거시적으로 살펴보면서 그 사건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한 번 더 이 동영상을 보면서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강의를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개관입니다. 우리는 근대사를 배우고 있었지요. 근대사. 한국 근대사는 1863년부터 1910년까지 크게 볼 수 있는데요. 1863년부터 10년까지를 이렇게 선생님은 5파트로 끊었어요. 왜 이렇게 5파트로 끊었는지 살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시기 63년부터 73년은 흥선이 직접 정치하는 시기고, 75년은 개항은 실질적으로 76년에 이루어지지만 운요 사건이 75년이기 때문에 어쨌든 개항부터 이모군란까지를 고종이 직접 정치를 시작하는 시기, 그래서 고종 친정기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82년부터 94년은 이모군란부터 청일전쟁, 94년은 여러가지 사건이 있지만 청일전쟁을 꼽아서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를 두고 일본과 청나라가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시기를 하나의 시기로 꼽았고요. 95년부터 04년까지는 아간 파천부터 러일 전쟁까지로 꼽았고, 04년부터 10년까지는 국권 피탈 과정, 이런 식으로 크게 우리 역사를 5부분으로 잘라 보았습니다. 먼저 근대라는 특징은 선생님이 첫 번째 시간에 했는데,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향해서,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향해서, 사회적으로는 평등사회를 향해서 간다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시험에는 교과서에 없으니까 안 나오겠죠. 그냥 큰 특징을 보고 가자는 거지. 먼저 흥선대원군 집권기입니다. 흥선의 집권기의 핵심 내용은 대내적인 것과 대외적인 걸로 나눌 수 있고, 대내적으로 하기 위해서 왕권 강화하기 위해서 경복궁을 중건하고, 비변사를 폐지하고 의정부를 강화하고, 법전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민생 안정하기 위해서 3종의 문란을 해결했습니다. 3종이 뭔데? 전정, 군정, 환정이었고, 이거 잘못 만들었네요. 전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양전사업, 군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호포제, 환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창제를 시행했다. 사창제가 마지막에 들려나 보다. 사창제 시행했다. 그리고 서원을 잘배했다. 대외적으로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실시했다. 천재, 병호, 신, 적 이렇게 외우면 된다고 이야기했죠. 사창제가 지금 드네. 천주교 박해. 어느 나라 사람이 죽었지? 프랑스 선교사가 죽었지. 제너럴 셔머노. 어느 나라 배? 미국 배지. 병인양요. 누가 쳐들어온 거야? 프랑스가 쳐들어온 거야. 오페르트. 독일인이지. 신미양요. 미국이 쳐들어왔지. 그리고 척하비를 세웠어. 이 병인양요 때 누가 어디서 막았지? 정족산성에서 양헌수, 문수산성에서 한성근이 막았지. 신미양요는 광성보에서 어재연이라고 하는 장군이 막았지. 이거 그래서 이제 미미광어로 외우라고 하더라고. 신미양요, 광성보, 어재연, 미미광어 이렇게.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외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미국이 쳐들어왔고, 신미양요, 광성보, 어재연. 알겠지? 그럼 흥선대원군은 그냥 끝나게 됩니다. 첫 번째 시기는 말이지요. 두 번째 시기는 고종의 친정기야. 아버지 고종은 어떻게 정치했지?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했어. 그러면 고종은 아버지를
하야시키고 고종이 그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통상수교 거부 정책과는 조금 더 반대된, 조금 열린 정책을 펼쳐 나가겠지. 왜냐면 고종이 아빠를 따라하면 아빠랑 비교가 되고 아빠를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종이 흥선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에 고종은 그거와 다른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야? 개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지. 서양의 물건을 가져오기 위해서 먼저 개항을 합니다. 어디랑? 일본이랑 조일수 조교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지요. 뭐 부록이랑 무역 규칙은 우리는 배웠지만 얘는 이번 시험 범위에는 교과서에는 빠져있기 때문에 뺏어봐도 무방합니다. 조일수 조교 강화도 조약이었어. 이 강화도 조약의 내용을 찝어봐야 되는데, 조선은 자주국이다. 이거 어느 나라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서, 청나라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었고, 세계항구를 개항한다. 어디였지? 부산, 원산, 인천. 이렇게 세 개의 항구를 개항하고, 그 다음에 연안측량권, 그리고 치외법권을 다루었어. 이거는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이기도 했겠지. 조미수 통상조약은 왜 체결했지? 이거 체결하게 된 배경이 되는 책이 있었어. 일본으로 간 수신사 레드하우스 김홍집이 누구를 만나서, 황준헌을 만나서 이 책을 받아왔어. 어떤 책? 이 책의 이름은 뭐야? 조선 책략이었지. 핵심 내용은 뭐였어? 조선 책략의 내용은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진, 중국, 결, 일본, 연, 미국이었지. 조미수 통상조약은 참고로 82년에 체결됩니다. 이 시기 끝나는 시기야. 82년에 조미수 통상조약을 체결합니다. 이 수신사 김홍집이 조선 책략을 고종한테 딱 바쳐. 고종한테, 야 고종 읽어볼래? 근데 고종이 착 읽어보더니 전국의 유생들한테 착 이 책을 나눠준다 그랬어. 그러니까 전국의 유생들한테 이 거둔 책을 수거하려면 손이 몇 개나 필요해? 2만 개 필요해. 2만 손. 영남 만인소까지 만인소. 이게 세트였지. 맞니? 조미수 통상조약 하면 이게 다 세트였습니다. 다음. 그리고 개화파의 분열과 관련된 내용도 살펴볼 수 있었지. 온건개화파랑 급진개화파를 쭉 나누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개혁 모델이라든지 청나라의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핵심 인물은 누가 있었는지가 비교할 수 있는데요. 모델 온건개화파는 청나라의 양무운동이었고, 양무인데 선생님이 사실 이제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너네 영상을 빨리 찍어줘야 될 것 같아서 빨리 찍어서 지금 오타가 많습니다. 이해해주세요. 온건개화파의 모델은 양무운동, 급진개화파의 모델은 메이지 일본의 메이지 유신. 청나라의 관계, 온건개화파는 어느 정도는 간섭을 인정했고, 급진개화파는 절대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온건개화파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레드하우스 김홍집과 김윤식이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급진개화파는 김홍집, 김홍집 아니지. 이렇게 오타가 있어요. 김옥균, 박영효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화정책의 반발, 위정착석 운동도 벌어진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정착석 운동은 1860년대, 70년대, 80년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60년대는 뭐야? 60년대는 흥선의 정책을 지지한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기정진,
이항로라는 사람이 있었고 70년대는 개항을 반대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대표적인 사람으로 최익현 할아버지가 있었고 외놈과 양놈은 똑같다. 외양 일체론. 80년대는 개화 반대.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만손이라는 분이 있었고 영남 만인소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기 82년부터 94년까지 조선이라는 나라를 두고 청나라와 일본이 세력 균형을 이루는 시기. 82년 이모곤란, 84년 갑신정변. 헷갈리지 말라고 했지. 이모곤란과 갑신정변 이후 청나라의 내정 간섭은 심해진다. 이거는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요, 이모곤란은 지읒으로 시작하는 조약이라고 그랬지. 제물포 조약, 조청상민 수륙 우역장정. 제물포 조약은 조선이랑 어디랑 일본이랑 체결한 거고,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은 조선이랑 청나라랑 체결한 조약이었지. 제물포 조약에서는 우리는 배상금을 지불하고요, 일본한테.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에는 내지 통상권이 규정되어 있었다. 갑신정변 이후에 체결한 조약은 텐진 조약이랑 한성 조약이 있었고, 한성 조약은 조선이랑 일본, 우리가 또 배상금을 물어주고요. 텐진 조약은 일본과 청나라가 체결한 조약이었다. 그리고 이 갑신정변 이후의 상황도 우리는 살펴보았었어. 거문도 사건.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하는 사건도 있었고, 한반도 중립화론이 나타나기도 했지. 누가? 요길준? 부들부들 부들러. 맞니? 맞지? 그리고 세 번째 시기에 핵심은 동학농민운동이 있었고, 동학농민운동은 이렇게 흘러갔지. 교조신원운동, 1차 봉기, 전주화약기, 2차 봉기. 교조신원운동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지? 삼려집회, 서울복합상소, 보은집회. 정치적으로 변했지. 종교적인 운동에서 정치적인 운동으로 바뀐 게 보은집회. 그리고 1차 봉기는 고부농민봉기, 고부군수 조병갑의 횡포로 일어났지. 백산에 집결하고 황토현, 황룡춘 전투를 통해서 승기를 잡고 전주성을 점령하게 되지. 전주화약기에는 교정청과 집광소인데 정부가 만든 건 교정청. 이빨 교정할 때 그 정부가 만든 거고, 농민이 만든 건 하우스 스트롱카우, 집광소가 있었지. 그리고 2차 봉기에는 우금치 전투가 있었고. 얘들아, 여러 가지 사료가 있는데, 여러 가지 사료가 교조신원 운동 때 일어난 건지, 1차 봉기 때인지, 전주화의 학기인지, 2차 봉기인지, 그 사료가 어느 시기에 해당하는지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료를 주고, 이게 어느 시기구나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사료를 보고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 이야기해 드립니다. 그리고 갑오을미개혁이 있어요. 갑오을미개혁은 1차 개혁, 2차 개혁, 을미개혁이 있는데, 1차 개혁과 2차 개혁을 구분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하고요. 선생님이 냈어요. 시험 문제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딱 이 영상은 1번부터 10번까지 모두에게 공개가 되고, 이거는 선생님이 분명히 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본 아이들은 알 수 있겠지요. 수업 시간에도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1차 개혁이랑 2차 개혁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 신분제를 폐지하거나 기존의 조선에서 안 좋은 악습을 폐지한 건 다 1차입니다. 악습 폐지. 악습이 없어진 거. 예를 들어서 과부의 제가가 이제 안 됐었는데 허용된다거나, 연자제가 폐지된다거나, 신분제가 사라진다거나, 다 1차 개혁의 내용이에요. 2차 개혁은 반포한 게 좀 많습니다. 왕이 반포한 거. 홍범 14조를 반포하기도 하고요. 홍범 14조를 반포하기도 하고,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왕이 한성 사범학교를 설립하기도 하고, 이런 게 좀 많고요. 정치적으로는 1차 개혁에서는 6조가 8아문으로 바뀌고, 2차 개혁에서는
전국을 8도에서 23도로 바꾼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거를 다 다루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 다 다루는 내용은 우리는 수업 시간에 다 다루었기 때문에 어쨌든 교과서 103페이지에 내용을 꼭 참고해 주세요. 을미개혁은 선생님이 쉽게 외우는 방법 알려줬었지. 을미개혁을 쉽게 외우는 방법 어떻게 외우면 된다고? 태양을 건진 단종소우. 태양력 사용. 을미개혁. 건양 연호 사용. 진위대. 단발령. 종두법. 소학교 설치. 우편제도. 우편사무. 우편제도 시행. 을미개혁 다시 어떻게? 태양을 건진 단종소. 태양력 사용. 을미개혁 제목 붙여야지. 건양연호. 진위대. 단발령. 종두법. 소학교. 우편제도 실시. 태양력을 사용했다. 을미개혁. 건양연호를 사용했다. 진위대를 설치했다. 단발령을 시행했다. 종두법을 시행했다. 소학교를 설치했다. 우편사무를 시행했다. 을미개혁 중요합니다. 태양을 건진 단종소.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과 가보 을미개혁 청일전쟁 순서가 이렇게 외우면 된다 그랬지. 식기야 간섭 을마 독립할 거야. 식기 시모노 식기운동. 시모노 식기 조약. 이건 뭐야? 청일전쟁에서 누가 이겼다? 일본이 이겼다를 확인한 조약. 이때 일본이 어디를 가져가? 랴오뚱반도. 요동반도를 가져가. 근데 이 요동반도를 노리고 있었던 나라가 있었어. 어디야? 러시아가 어디를?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여서 러프독이 삼국 간섭을 시행해. 야, 네가 뭔데 요동반도를 가져가? 뱉어내. 일본이 뱉어내. 그러니까 조선 안에서 칠러파가 싹 형성돼. 그러니까 칠러파의 수장이었던 누구를? 민비를 죽이는 게 을미사변. 그리고 을미개혁을 시행하지. 을미개혁의 내용은 뭐였다고? 태양을 건진 단종소. 태양을 사용 을미개혁. 건양연호. 진위대. 단발령, 종두법, 소학교 설치, 우편제도 시행. 마는 아관 파천. 고종이 자기도 죽일 것 같아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 버리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 독립할 거야. 독립협회가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지. 러일전쟁, 러시아와 일본이 이제 세력 균형을 이루던 시기야. 독립협회는 핵심 내용, 활동과 현위 욕조인데 활동은 되게 쉬워요. 독립신문. 일단 독립으로 들어가는 거 2개가 꽁으로 껴 들어가 있고요. 만민공동회가 나타나 있지. 만민공동회 완전 회의였고 완전 민주주의의 상징이었지. 우리의 촛불혁명이랑 비슷하다고 또 평가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리까지 잡냐는 관민공동회까지 있었어. 근데 이 독립협회가 하고자 했던 정치 형태는 입헌 군주제였지. 근데 이 독립협회를 질투하던 단체가 뭐라 그래? 얘네 왕한테 이렇게 꼰지르는 거지? 얘네 공화정을 시행하려고 해요. 라고 해가지고 고종이 뭐? 왕을 없앤다고? 라고 생각한 나머지 황국협회를 동원해서 이 만민공동회를 해산시켜버리고 독립협회를 해산시켜버리지. 고종이 황국협회라는 단체를 동원해가지고 그게 독립협회의 마무리였습니다. 그리고 대한제국의 활동에는 대한국 국제라는 사료가 있었어. 대한제국의 헌법과 같은 대한국 국제라는 사료도 있었고 광무개혁이라고 하는 개혁도 있었습니다. 광무개혁의 개혁 내용엔 구본신참을 그 개혁의 핵심 그 원칙으로 삼았지. 옛것을 근본으로 삼고 새것을 참고한다. 이 광무개혁의 핵심 내용들 뭐가 있었지? 토지를 측량하는 양전사업, 그리고 토지 문서를 발급하는 지계발급사업, 그리고 전화를 만들다거나 도로를 만들다거나 철도를 만들다거나 그런 구체적인 개혁 내용을 교과서에서 한번 쓱 읽어보고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지 국권 침탈 과정인데 국권 침탈 과정은 4년부터 10년까지 살펴보면 됩니다. 4년에 3가지였어. 그리고 5년. 4년에 3가지 뭐였지? 4년에 3가지는 러일 전쟁. 러일 전쟁을 군사적인 요충지를 사용할 수 있다. 무슨 조약? 한일 의정서. 핵심 내용이 뭐라고? 군사적 요충지 사용. 그리고 미안해요. 잠깐만요. 러일 전쟁을 잘 수행하기 위해 러일 전쟁을 이제 이길 것 같으니까 무슨 조약? 1차 한일 협약을 체결하지. 핵심 내용은 뭐였어? 고문 정치였지. 1905년은 A, B, R을 체결하지. A, 아메리카. 미국과 무슨 조약을 체결해?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체결하지. B, 브리튼. 영국과 무슨 조약을 체결해? 2차 영해동맹. R, 러시아. 러시아와 무슨 조약을 체결해? 포츠머스 조약. 가스라테프트 조약은 핵심 내용이 뭐였어? 미국은 어디를 갔고, 필리핀을 갔고, 조선은 어디를 갖는다? 일본은 어디를 갖는다? 조선을 갖는다라는 게 핵심 내용이었어. 2차 영해동맹은 영국은 어디를 갖고, 인도를 갖고, 일본은 어디를 갖는다? 조선을 갖는다. 서로 인정하는 조약이었어. 포츠머스 조약은 러일 전쟁에서 누가 이겼다? 일본이 이겼고, 한반도에서는 러시아가 싹 철수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승인까지 다 받았다고 생각한 일본은 055 을사 늑약을 체결하지. 핵심 내용은 뭐야? 통감 정치, 외교권 박탈. 통감 정치, 이토 히로부미를 파견하고 그 다음에 모든 정치를 통감이 시행한다. 통감 정치. 그리고 우리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한다. 다른 나라가 보기에는 다른 나라와 조약을 체결할 수 없으니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라진 것과 같다라는 의미였다. 이 을사늑약의 이 외교권 박탈 때문에 고종이 무엇을 파견해? 네덜란드 헤이그에 07년에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하지. 근데 이것을 명분으로 어떻게 너네 외교권도 없는데 감히 특사를 파견해? 라고 해서 고종을 어떻게 해버려요? 강제로 퇴위시켜버리지. 그리고 순종을 즉위시킨 다음에 정미 7조약. 핵심 내용 차관정치. 그리고 우리 대한제국의 뭐를 없애는? 군대를 없애는 군대 해산까지 일어나지. 그리고 09년에는 사법권을 박탈하는 기후각서. 1910년에는 아예 일진회가 우리 조선은 스스로 정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조선을 지배해주세요 라고 하는 요구를 하게 되고, 그래서 한일 병합조약. 즉 경술국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번 시험 범위의 마무의리였습니다. 네, 동원고등학교 첫 시험 파이팅입니다. 선생님이 시험 문제 진짜 어렵게 냈어요. 말만 어렵고 실제로 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그때 선생님 저 온라인 강의 제대로 안 들었는데요 이런 친구들 아직 토요일, 일요일 이틀이나 남아있어요. 긴 시간을 가지고 한번 잘 정리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